기존 엔비디아 분할 전 가격인 1370달러에서 3파 종결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는 140달러에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137달러보다 약 3달러 정도 위에서 12% 가까운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4파 조정의 시작인 것인지,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봉인데요. 4월달과 5월달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월달에는 상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 대선에 6월달에 상승이 나왔다면 그 해는 대부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현재 6월달 월봉, 양봉 마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도 상승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S&P 500 미국 증시 또한 뒤에서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일 연속 큰 폭의 12%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닷컴 버블의 시스코 따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와의 공통점입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초급등했고 시총 1위를 달성했다. 그리고 이 당시 닷컴 버블 때도 주도주 쏠림 현상이 매우 심했다는 거예요. 현재와 같이. 1년에서 2년 사이 시스코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냅니다. 11달러에서 80달러까지, 엔비디아는 16달러에서 140달러 찍었죠. 최고점까지 2년, 그리고 어마어마한 3분의 1이 넘는 폭락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또한 2년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폭락이 나올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 창출이 가능했느냐, 그리고 이 실적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시스코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다가 Y2K를 기점으로 이런 이익의 급증이 나왔고, 하지만 결국 직후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현재 AI 모멘텀을 타고 있는 AI 시장의 주도주가 이런 형태 이익 급감이 나올 것이냐? 불가능하겠죠. 엔비디아는 아직도 성장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기존 성장이 너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죠. 워낙 강한 기존 성장세 대비해서는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장은 일단 계속은 된다. 조정은 나오겠지만 시스코와 같은 이런 폭락보다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폭락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여전히 금리 인하 수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이러한 기술주들은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은 시점, 파란색 테슬라, 짙은 파란색 엔비디아, 이렇게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은 시점 PER 멀티플이 매우 높습니다. 저금리 수혜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이익이더라도 주가는 금리가 낮을 때 더 고평가된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 PER은 낮아진다. 즉 같은 이익이더라도 그 이익의 몇 배이냐로 판단되는 지표인 PER이 낮아진다는 것은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주가는 더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면 또다시 이 구간에 있는 멀티플은 올라갈 수 있다. 이 금리 인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멀티플의 상향 요건입니다. 즉 지금보다 주가가 더 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부분이에요. 실제 이 부분이 주가에서 나타난 적이 있었죠.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때입니다. 바로 5월 24일이에요. 이날 하루에 주가가 25%가 상승합니다. 이 이유가 뭐였냐면 23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너무도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선행 PER 60배가 넘었지만 실적 상향으로 인해서 그 멀티플은 점차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더니 최종적으로 25배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5배까지 다시 올라간 상태죠. PER이 낮아지면서 주가는 이 당시 약 40달러, 30달러 부근에서 현재 140달러, 조정 이후 주가 116달러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PER이 낮아진다는 것은 고평가에서 저평가가 된다는 이야기고, PER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실적이 올라가거나 금리가 내려가면서 멀티플이 올라가야 된다. 즉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리 인하로 인한 멀티플 상향의 수혜를 엔비디아가 추후에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엔비디아의 실적은 예측이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일단 엔비디아가 1일 천하로 시총 1위 찍었다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시총 3위로 바로 내려왔고, 특히 엔비디아 실적은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가장 많이 틀린 순위 3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월가 애널이나 엔비디아 경영진도 향후 실적을 잘 모른다는 게 핵심이죠. 특히나 모닝스타의 브라이언 콜로, 이 애널리스트는 수요 급증하는 구간, 지금이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이 구간에서는 변수는 바로 공급입니다. 이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느냐. 잘 따라잡는 경우 실적은 급증할 것이고, 공급이 불안할 경우 실적은 생각보다 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너무 많아질 경우 수요는 다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장 불확실한 변수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슈퍼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관련 이슈가 생겼는데 바로 MS와의 다툼이에요. 엔비디아가 이제는 AI 반도체 칩을 고객사 규격이 아니라 자체 엔비디아가 만든 규격대로 공급을 할 것이다. 그럼 고객사 너네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도 포함이죠. 너네는 그냥 우리가 주는 대로 칩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MS가 요청하는 규격대로 일단 공급은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락은 되었지만, 이런 형태의 공급 관련 이슈들은 앞으로 계속 발생은 할 것이다. 슈퍼을이 완벽하게 시장을 독점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실적 예측이 어렵고 이미 실적이 이렇게 많이 급증한 기울기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인 부분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말씀드렸던 분할 전 가격 1370달러, 지금 가격 137달러죠. 여기서 이 3파동 상승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40달러 찍고 약 12% 정도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1파, 2파, 3파가 나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제 생각과 같이 3파동 여기서 종결이 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또한 약 50달러대에서 30달러대 가격 조정도 상당히 나왔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나왔고, 주봉 기준으로 첫 음봉이 뜬 거기 때문에 조급하게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하긴 어려운 구간이에요. 어쨌든 제 생각대로 여기가 3파의 마무리라면 최소 1, 2개월 정도 이상은 주가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다. 만약에 3파가 여기서 완벽히 종결된 게 아니라면 한 번 정도 더 갈 수는 있겠다. 하지만 거기는 3파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1, 2, 3, 4, 5파 마지막 이 고점을 넘어서는 5파 상승이 남았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시나리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조정이 발생 중인데 이게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빠질 것인가, 이 조정의 형태를 추적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더 정확한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동 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가지로 시나리오를 잡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 반응을 보고 추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건 저가에 매수한 사람이 여기서 할 수 있는 투자 판단과 이런 데서 산 사람 혹은 꼭대기에 물린 사람, 각자 할 수 있는 투자 판단은 모두 다 달라집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상승형 쐐기 형태, 여기 상단을 맞고 조정이 잠시 나왔습니다. 이 S&P 500 같은 경우도 매크로적으로는 올해 상승을 보고 있다. 어쨌든 패턴상으로는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올해 증시는 중기적 이상의 관점으로 증시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6월달 상승은 일단 나왔지만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근데 이게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 구간의 움직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형태로 추가 상승이 살짝 눌리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조정 형태와 이 지수의 조정 형태를 잘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4, 5월 매수 기회 그리고 6월의 상승, 지금 현재 S&P 500과 엔비디아 움직임을 통해서 7월달, 8월달 시나리오도 조만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